안녕하세요, 여러분. 원 한 바퀴가 360도라는 거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360일까요? 오늘 바로 그 생각의 틀을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각도를, 그리고 원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향해 같이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왜 원은 360도일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100도나 1000도 이런 게 아니라요. 사실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왜 각도를 재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각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볼 거고요. 두 각 사이의 관계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나고 기존의 도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라디안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 진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섹션 각의 재정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30도, 60도 같은 그냥 멈춰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제 각의 시작점과 움직임, 그리고 방향이라는 생명을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좀 익숙해져야겠죠. 시초선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하는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동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움직이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각이라는 건 바로 이 고정된 시초선에서 동경이 얼마나 회전했느냐 그 양을 재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 시계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좌표 평면에서 X축 양의 방향, 그러니까 시계로 치면 3시 방향 있죠? 거기가 딱 고정된 시초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계의 분침이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게 바로 움직이는 동경인 거죠. 어때요? 훨씬 직관적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각의 방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플러스, 즉 양의 방향이라고 약속하고요. 반대로 시계가 도는 방향을 마이너스, 음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각은 그냥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돌았는지 방향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잠깐만, 360도 한 바퀴 쌩 돌고 나서 40도만큼 더 가면 400도인데 이거 그냥 40도랑 결국 똑같은 곳을 가리키는 거 아니야?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일반각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공식 보이시죠?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더하기 알파. 여기서 이 n이 바로 몇 바퀴 돌았냐를 나타내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 하나만 있으면 최종 위치가 같은 모든 각을 뭐 한 바퀴를 돌았든 반대 방향으로 10바퀴를 돌았든 전부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선, 즉 동경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둘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기하학적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몇 가지 공식으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동경이 X축에 대해 서로 대칭이다. 그러면 두 각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신기하게도 딱 360도의 배수가 돼요. 또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정반대다. 그러면 두 각의 차이가 항상 180도가 차이 나게 되죠. 이런 공식들을 알아두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라디안인데요. 이건 그냥 새로운 단위가 아니고요. 원이 자기 스스로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도를 정의하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360도 체계, 이걸 어려운 말로 60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부터 내려온 그냥 역사적인 약속이에요. 왜 하필 360인지 명확한 수학적 이유는 없죠. 하지만 라디안, 즉 코도법은 다릅니다. 원의 반지름이나 호의 길이처럼 원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각도를 정의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1라디안이 뭐냐?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정확하게 똑같아지는 순각이 있겠죠? 바로 그때의 중심각, 그 크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정의 아닌가요?
그래서 이 1라디안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도로 바꾸면 어느 정도 될까? 계산해 보면 약 57.3도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대충 어느 정도의 각인지 감이 좀 오시죠? 네, 이제 우리는 각도를 표현하는 두 가지의 다른 언어를 갖게 됐습니다. 도라는 언어와 라디안이라는 언어. 그럼 이제 이 두 언어 사이를 자유롭게 번역하는 방법을 배워봐야겠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것.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1도가 몇 라디안인지 1라디안이 몇 도인지 전부 여기서부터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 파이가 바로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라디안의 정말 혁명적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라디안을 쓸 때는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각도를 그냥 숫자 2 또는 파이 나누기 2처럼 마치 우리가 쓰는 평범한 실수처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수학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새로운 걸 왜 배운 거야? 싶으셨죠? 바로 지금부터 그 이유, 이 라디안이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달콤한 보상을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거 보세요. 말이 필요 없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왼쪽 도를 쓸 때는 막 360으로 나누고 파이를 곱하고 공식이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오른쪽 라디안을 쓰는 순간 공식이 어떻게 변하나요?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단순해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호의 길이 L은 그냥 R 세타,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 아름답고 우아한 공식들, 이게 바로 우리가 라디안을 배워야만 했던 이유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입니다. 수학은요, 결국 가장 본질적이고 단순한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각을 더 이상 고정된 값이 아니라 방향과 회전수를 가진 동적인 개념으로 봤고요. 심지어 라디안이라는 도구를 통해 각도를 단위조차 없는 평범한 실수처럼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이 그냥 숫자가 되는 순간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삼각함수나 미적분의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엄청난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